계속해서 곽미경 변호사의 법률 칼럼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곽미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산재보험 급여의 요건 중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업무와 부상, 장애, 사망 등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은 보험 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 또는 유족이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었습니다. 최근 인과관계의 증명 책임이 근로복지공단 측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 책임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 있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 책임을 근로복지공단에게 분배하거나 전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때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재판 사정을 고려해서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재해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위 판례는 근로자가 심혈관 흉통으로 중증의 호흡 곤란 증세가 있었다가 보름 뒤 심정지로 사망한 사안인데 법원은 1, 2차 재해가 모두 망인의 지병인 심혈관 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보았고 1차 재해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였다면 그 후에 발생한 2차 재해는 1차 재해가 자연 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생할 가능성이 많고 그렇다면 2차 재해도 업무에 기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한편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상, 장애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은 상태에서 한 것이고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 행위를 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됩니다. 최근의 판례를 소개해드리면 근로자가 업무 중 발생한 추락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었고 오랜 기간 하반신 마비와 그로 인한 욕창으로 고통받는 가운데 우울증이 발생하였다가 우울 증세가 악화되어 자살에 이른 사안에서 법원은 자살 직전 욕창 증세가 재발하여 우울증이 다시 급격히 유발 악화되었고 그 결과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낮아진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 그 자체 또는 업무상의 재해로 말미암아 우울 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 능력 등이 현저히 낮아져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라면 근로자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입니다. 오늘은 산재보험 급여의 요건으로서 상당 인과관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